1월달까지만 쓰는 게 국룰이다, 뭐 일주일만 쓴다, 3일만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일기를 매년 꽉 채워서 썼던 건 아니거든요. 같이 일기를 한번 그러면 조금 써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린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제 영상 이렇게 누워서 보고 계시죠?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누워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왜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누워서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짜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제가 일기를 10년 동안 썼거든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다이어리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기를 써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매년 일기를 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지, 1년 동안 일기를 채워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노하우, 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리는 막 1년에 1월달까지만 쓰는 게 국룰이다, 뭐 일주일만 쓴다, 3일만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일기를 매년 꽉 채워서 썼던 건 아니거든요. 첫 해부터요. 그래도 진짜 한 몇 달 뒷부분은 막 비워져 있는 이런 일기장 같은 것도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양현선님께서 다이어리 쓰는 법 알려줘요, 같이 다이어리 쓰기 영상 기다릴 거예요, 올릴 때까지 숨 참을 거임 시작! 이렇게 하셔서 제가 숨 참다가 이렇게 좀 깨꼬닥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다이어리 쓰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제이님께서 2021년 다이어리 정하는 것도 궁금해서 다이어리 정하는 기준이나 다이어리 쓸 때 좋은 필기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항상 달아주시는 댓글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항상 댓글들 참고해서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다면 꼭꼭 댓글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일기를 쓰고 있는지, 제가 일기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2021년 다이어리를 고르는 기준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다이어리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이어리를 고르는 기준은 너무 다이어리가 깨끗하고 심플한 다이어리가 아니었으면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쓰고 있는 다이어리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일러스트 같은 게 조금씩 그려져 있는 다이어리를 골랐거든요. 너무 심플하고 깔끔하기만 한 다이어리를 고른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2018년에 썼던 다이어리인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썼던 다이어리인데 그때 이렇게 완전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는 다이어리를 구매를 해서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글씨로만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10월달까지밖에 안 썼어요. 질려버렸다고 해야 되나? 금방? 은근히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다이어리가 질리지 않고 또 뭔가를 채우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저는 일단 뭔가 뭐 하나라도 포인트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다이어리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다이어리를 고를 때 무엇보다도 더 먼저 보는 부분인데요. 저는 월요일으로 시작하는 다이어리를 선호합니다. 다이어리를 고를 때 일 시작과 월 시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돼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붙어있는 다이어리 형태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다이어리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다이어리를 만약에 좀 괜찮은 거 아시는 분 계시다면 저한테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 시작 다이어리를 골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먼슬리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쓰던 거에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이 정도 A5 사이즈를 좋아합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고르는 세 번째 기준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이런 A5 정도의 크기가 저한테는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이어리를 고르는 기준. 이렇게 A5, 그리고 제본 상태. 이렇게 180도로 쫙쫙 펴지는 그런 다이어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펀치가 뚫려있는 다이어리라든지 스프링으로 돼 있는 다이어리는 좀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손이 글씨 쓸 때 눌려서. 그래서 엄청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180도로 쫙쫙 찢어지는, 그래서 쓰기 편한 다이어리?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다이어리를 직접 같이 고르는 영상도 찍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찍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여러
버젓이서 모인 그런 곳은 가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쓰기를 포기했고 제가 2021년도에 쓸 다이어리는 얼른 나와서 빨리 2021년 다이어리 쓰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일기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기 매일매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처음에 일기를 피면 하얀 칸에다가 뭘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얗게 아무것도 없는 칸을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점이라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냥 점 하나를 찍음으로써 그 일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애초에 너무 심플한 다이어리를 사지 않는 것이 저의 팁이기도 해요. 뭐라도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던가 알록달록하다던가 그런 걸 일부러 고르거든요. 그러면 너무 아무것도 없이 하얗기만 한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버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일기를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쓰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일기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냐고 물으시면 저는 보통 자기 전에 이렇게 씻고 나서 잘 준비를 마치고 일기를 쓴 다음에 자요.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일기를 아침에 쓰신다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시간대에 쓰면 좋을 것 같고 일기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한 칸의 다이어리를 다 쓰는 데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냥 기사의 헤드라인을 적듯이 크게 일기의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일기를 채워서 적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그리고 길게 일기를 쓰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뒷장에 있는 프리노트에다가 길게 일기를 쓰곤 합니다. 이런 거 쓸 때는 얼마나 길게 쓰느냐에 따라서 20분이 걸리기도 하고 30분이 걸리기도 하고 뭐 스티커나 붙이는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일기를 열심히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 하루가 똑같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똑같더라도 어제랑 오늘이 똑같지 않듯이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내 기분이라던가 내가 먹은 음식이라던가 그런 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기 속에다가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가장 좋은 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꾸준하게 쓰기 위해서는 다이어리를 꼭 꾸며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일기를 한번 그러면 조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다이어리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칸을 비워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칸을 비워서 스티커를 미리 붙여놨어요. 다이어리를 어떻게 꾸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이어리를 쓴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다이어리 쓸 칸을 남겨놓고 스티커를 붙여놔서 칸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만큼 하게 되면 글씨를 써야 되는 부분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꼭 정성 들여 꾸미지 않더라도 꼭 정해진 칸의 틀에 맞춰서 꾸미려고 하지 않고 좀 벗어나서 다이어리를 쓰기도 한다는 점, 저는 그런 식으로 꾸미거든요. 그러면 같이 다이어리 한번 같이 써볼게요. 그리고 다이어리 쓸 때 평소에 어떤 펜 사용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요니볼 시그노 DX 0.28 이 제품을 사용하고요.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한 박스로 몇 년 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 펜만 써왔기 때문에 이 펜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한 박스를 쟁여놓은 게 있어서 이거 소진을 다 할 때까지는 이 펜을 쓰려고 하고 다음부터는 좀 국산 펜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제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가 조금 많이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다이어리 써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이어리를 써서 좋은 점에 대해서 쓴 일기가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이어리를 쓸 때는 특히 기분이 나쁠 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어떨 때 기분이 나쁜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상대에게도 화풀이 없이 나의 기분이 상한 지점을 담백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어리 쓰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 자신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가. 예를 들면 저희가 선풍기 이런 거를 하나 살 때도 설명서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고장이 아닙니다 이런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는 이런 방식의 매뉴얼을 해봐라 라는 항목이 있듯이 저 자신에게도 기분이 나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항목들을 좀 정해두고 나 자신을 케어하는 방법을 나에게 익혀두는 거죠. 그것을 일기를 쓰면서 배워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취향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더 잘 알고 내 감정을 내가 더 잘 조절할 수 있게끔 일기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 정확하게 그 지점을 모르겠을 때 일기를 쓰다 보면 역산이 되면서 아 내가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일기를 쓰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기분이 나쁠 때 쓰는 일기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2개의 펜을 사용을 해서 왜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시작해서 내 하나의 펜은 나의 기분을 물어보는 인터뷰어, 인터뷰이 형태가 돼서 서로 질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일기는 나 자신한테 내가 하는 나와의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일기를 쓰다 보면 점점 더 할 말이 많아지고 좀 더 한 줄로만 쓰려고 했었어도 더 길게 일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저는 일기를 거의 10년 동안 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기 쓰는 습관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